예민하다는 말은 살아오면서 자주 들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소한 말에도 오래 마음이 남고 지나간 일을 밤마다 다시 떠올리고 남들은 금세 잊는 일을 혼자서 오래 붙잡고 있었던 마음.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기는 것 같은데 나만 유난스러운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탓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질문을 조금 바꿔보려 합니다. 예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붙잡고 살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지나간 일을 붙잡고, 앞으로 올 일을 붙잡고, 그렇게 많은 것을 두 손에 쥐고 살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예민하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섬세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깊이 느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민함 자체가 아니라 그 예민함으로 느낀 것들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예민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해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둔감해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덜 붙잡는 연습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붙잡은 것을 놓는 연습, 쥔 손을 펴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편안히 앉거나 누운 채로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평생 무언가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잘해야 했고 완벽해야 했고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냥 있어도 됩니다. 듣다가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들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다시 돌아와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앉아 조용히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힘든 것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서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거울 뿐입니다. 이제 조금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1장. 생각은 바람과 같다. 예민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났는데 마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은 계속됩니다. 오늘 한 말, 오늘 들은 말, 오늘 있었던 일, 그것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미 지나간 말인데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던 대답,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장면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어떤 날은 몇 년 전 일도 떠오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한 말, 그때 그 상황에서 한 선택, 그것들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오르며 다시 마음을 흔듭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를 잊으면 다른 것이 떠오릅니다. 오늘 걱정을 끝내면 내일 걱정이 시작됩니다. 예민한 사람의 머릿속은 늘 바쁩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남들은 금방 잊는 것 같은데 나만 오래 기억합니다.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같은데 나만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예민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저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더 요란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람을 막으려 하면 몸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게 두면 잠시 후 잦아듭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막으려 하면 더 커집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면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잊어야지 그렇게 애쓰면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그것이 마음의 특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은 그저 일어나는 것이라고, 문제는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밤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낮에 자식과 통화하며 한 말, 그 말이 밤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잔소리했나? 내가 부담을 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 점점 커졌습니다. 자식이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았을 거야. 나는 왜 늘 이럴까?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야. 생각이 생각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통화해보니 자식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상처받지도 않았고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화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자식이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준 것이었다고. 생각을 붙잡고 생각 위에 생각을 더하고 그렇게 밤새 괴로워한 것은 자식이 아니라 나였다고. 부처님께서는 호수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물결은 저절로 잦아듭니다. 우리가 계속 돌을 던지지 않으면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 위에 또 다른 생각을 더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그런 생각을 더하면 물결은 계속 커집니다. 하지만 첫 번째 생각만 있고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으면 호수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참아야 했는데. 그 생각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밀어내려 하면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면 생각은 조금 가라앉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생각이 와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조금 더 빨리 놓게 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또 붙잡을 것입니다. 가끔은 또 밤새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도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내가 또 붙잡고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놓으면 됩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습니다.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지나갑니다. 2장. 완벽하려는 마음이 나를 지치게 한다. 예민한 사람은 대개 스스로에게 엄격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어른으로서 늘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부족하면 안 된다고,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면 스스로를 가장 먼저 책망했습니다. 남들은 괜찮다고 해도 스스로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완벽하려 애썼습니다. 집안일도, 자식 뒷바라지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설거지를 대충 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였습니다. 빨래를 덜 깨끗하게 한 것 같으면 다시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조금 태우면 그날 하루가 망친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그 정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대충 했을까? 왜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늘 완벽해야 했고, 늘 잘해야 했고, 늘 부족함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쉴 수 없었습니다. 완벽을 기준으로 삼으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한 것 같고, 항상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조이지도 말라고 현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집니다. 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중간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너무 완벽하려 하면 마음이 끊어집니다. 너무 대충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에게 그 적당히가 어렵습니다. 늘 더 해야 할 것 같고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혼자서 더 신경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완벽하게 하면 누군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하면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하게 해도 누구도 특별히 알아주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려 애씁니다. 더 잘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지칩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식을 키우면서 늘 완벽한 부모가 되려 했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었고 자식 앞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곤해도 참았고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늘 강한 모습만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몸이 아파 쉬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분은 미안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엄마가 도움을 청해줘서 처음으로 뭔가 해줄 수 있어서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자식과의 거리를 만들었다고.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 하니 자식은 다가오지 못했다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라고.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잘해야 한다는 집착,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하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해왔습니다. 설거지를 조금 대충 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빨래를 덜 깨끗하게 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음식을 조금 태워도 그냥 먹으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완벽하지 않을 때 삶이 더 편안해집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대충 살게 됐다고. 예전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했는데 이제는 적당히 한다고. 그렇게 말하며 조금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은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완벽을 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당신도 놓아도 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잘해야 한다는 부담, 조금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3장.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라.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말, 자식의 말은 더 깊이 남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 화가 나면 내 탓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불편해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슬퍼하면 내가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분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아들이 화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저녁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뭘 잘못했니? 엄마한테 화난 거 아니니? 아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엄마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제야 그분은 알았습니다. 아들의 짜증은 엄마와 관계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엄마는 하루 종일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런 일을 자주 겪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누군가 불편해하면 자동으로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각자의 몫이라고.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상대가 화가 났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불만을 말한다고 해서 내 삶 전체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피곤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며느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분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서 며느리가 불편한가?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더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제야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표정이 안 좋아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다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회사 일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감정을 내 탓으로 돌렸다는 것을. 며느리는 그냥 자기 일로 힘들었을 뿐인데 그분은 그것을 자기 탓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화를 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 말하고 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내게 화를 냈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화는 당신의 것입니다. 감정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도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짜증을 내도 그것을 내 탓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계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의 표정 하나에도 온종일 신경 쓰였다고.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다고. 자식이 짧게 대답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런가 걱정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다고. 그들도 힘든 일이 있다고. 그것이 늘 나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감정의 경계를 긋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면 무너집니다. 내가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려 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내 것이고 저기부터는 상대의 것입니다. 그 선을 긋는 것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냈다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가 정말 당신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일로 힘들어서 당신에게 표현한 것인가요? 만약 당신 때문이 아니라면 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4장. 노후에는 걱정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앞으로의 시간 걱정. 하루하루가 걱정으로 시작하고 걱정으로 끝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다가 더 아프면 어떡하지?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걱정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돈 걱정이 많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앞으로가 불안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에게 손 벌려야 하나?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으로 하루가 무겁습니다. 또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시간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내년에도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은 커집니다. 하지만 걱정은 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만 무겁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바꿀 수 없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쉬지 못한다고. 건강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걱정한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한다고 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걱정한다고 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계속 걱정하면 오늘이 사라집니다. 내일 걱정을 하느라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미래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미래 걱정을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일로 지금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로 지금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미래 걱정을 너무 많이 했다고.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5년 후는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으로 오늘을 살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오늘만 생각한다고. 오늘 아침을 먹고 오늘 산책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산다고. 내일은 내일이 되면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완벽하게 건강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오늘 하루 살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것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오늘은 살아 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면 오늘이 보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 오늘 부는 바람, 오늘 마시는 차 한 잔. 걱정하느라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장. 자식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마라. 2장에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움직입니다.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인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맞췄습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자식이 원하는 것을 사주고 자식이 필요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자식이 자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의 진로를 걱정하고 자식의 결혼을 걱정하고 자식의 직장을 걱정했습니다. 자식이 결혼해서도 걱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 부부가 잘 지내는지, 손주는 잘 크는지, 자식이 힘든 일은 없는지 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 나도 이제 어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게 부담이었나? 나는 자식을 위한 건데 자식은 그게 싫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엄마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각자의 길을 간다고 자식도 자기 길을 갑니다. 부모가 대신 갈 수 없습니다. 사랑은 걱정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걱정의 형태로만 표현되면 자식은 무거워집니다. 돕되 대신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식이 실수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실수할까봐 미리 다 해줬습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미리 길을 닦아줬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까봐 모든 것을 준비해줬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해볼게. 나도 실수해보고 싶어. 그래야 배우잖아. 그분은 놀랐습니다. 자식이 실수하고 싶다니,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싶다니.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게 맞았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면 자식은 잘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인연으로 만났다고, 그 인연으로 함께 있을 때도 있고 떨어져 있을 때도 있다고.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라면 부모는 조금씩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러나는 것이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자식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자식은 잘 지내는지, 자식은 밥을 먹는지, 자식은 건강한지, 그런 걱정으로 매일을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았다고. 자식도 어른이고 자식도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자식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주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먹이고 자식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물러나도 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6장. 재산과 돈에 집착하지 마라. 노후의 불안은 대개 돈에서 시작됩니다. 얼마나 있어야 안심할 수 있을까?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할까? 이러다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돈을 아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을 위해 모았습니다. 자식 교육비, 자식 결혼 자금, 자식이 필요할 때를 위해, 자식이 다 자란 후에는 노후를 위해 모았습니다. 아프면 병원비가 필요하고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평생 아끼고 모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일수록 불안도 커졌습니다. 이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사기를 당하면 어떡하지? 병이 들면 이걸로 충분할까? 돈이 많아질수록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잠시 머무는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시 맡아둔 것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언제 왔습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살면서 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갈 것입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두고 가야 합니다. 왔을 때도 없었고 갈 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진 것도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도 아까워서 먹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 가지 못했습니다.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사지 못했습니다. 나중을 위해 오늘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도 평생 아끼며 살았습니다. 나중을 위해 오늘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끼다가 오늘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중은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내년입니까? 10년 후입니까?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어도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로 나갈 수도 있고, 자식에게 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변합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움켜쥐지 마십시오. 너무 움켜쥐면 손이 아픕니다. 조금 느슨하게 쥐면 편안합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 잔고를 매일 확인했다고, 돈이 줄면 불안했고 돈이 늘면 안심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자주 확인하지 않는다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적당히 있으면 편안합니다. 하지만 너무 집착하면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가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집도, 땅도, 재산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가지고 가는 것은 마음뿐입니다.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돈 때문에 불안했던 마음, 돈 때문에 걱정했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편안했던 마음, 감사했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평생 아낀 재산, 자식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물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말했습니다. 엄마 돈은 엄마가 쓰세요. 나는 나대로 벌어서 살 수 있어요. 엄마는 엄마를 위해 쓰세요. 그분은 놀랐습니다. 자식이 엄마 돈을 원하지 않는다니.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맞았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평생 아끼며 사는 것보다 엄마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자식도 더 편할 것입니다. 너무 움켜쥐면 불안해집니다. 조금 내려놓으면 편안해집니다. 돈이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적게 쓰면 됩니다. 간소하게 살면 됩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촉함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적어도 충분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많아도 부족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7장.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라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것은 늘 나중이었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가족에게 먼저 줬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자식에게 먼저 사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늘 미뤘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허락해도 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사고 싶어도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취미를 가지고 싶어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식이 다 자라고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 보니 나를 위해 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 당신도 살아볼 권리가 있어. 그 말을 듣고 그분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차를 사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을 혼자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를 먼저 채워야 남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뒤져봐도 자기 자신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고.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친절합니까? 당신은 당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이제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누군가와 함께.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혼자 있으면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시끄러운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혼자 있는 시간은 고요를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불안했다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 만나야 할 것 같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고. 조용히 차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짐, 잘해야 한다는 짐, 책임져야 한다는 짐, 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많이 버텨왔습니다. 많이 참았습니다. 많이 애썼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됩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조용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민한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깊이 느끼고 섬세하게 생각하고 오래 기억하는 것, 그것은 당신의 특성일 뿐입니다. 다만 그것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조금씩 놓아도 됩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놓으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두십시오. 걱정이 생기면 알아차리고 내려놓으십시오. 붙잡지 않으면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호수에 던진 돌처럼 물결은 일어나지만 곧 잦아듭니다. 우리가 계속 돌을 던지지 않으면, 오늘 하루 생각을 조금 덜 붙잡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감정에 조금 덜 휩쓸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걱정을 조금 덜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이면 됩니다.
내일도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내일도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도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때도 다시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때도 다시 놓으면 됩니다. 평생의 습관을 하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붙잡았다면 내일은 조금 더 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 붙잡지 말라.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평생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하고 매일 조금씩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됩니다. 가끔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들어도 됩니다. 잠들기 전 마음이 무거울 때, 생각이 많아질 때 언제든 다시 들으십시오. 이 이야기는 당신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덜 붙잡도록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민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 해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내일은 내일이 되면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